요즘에 MZ 세대들은 장기 근속자에게 유리한 복지 정책, 뭐 7년 다니면 뭐 해주고, 뭐 10년 다니면 뭐 해주고, 과장이 되면 뭐 해주고, 부장이 되면 뭐 어떤 혜택이 있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걸 다 없애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MZ 세대들은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경영을 하면서 그 자플래닛이라는 그 앱을 수시로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현직자나 퇴사자들이 남긴 글을 보고 아 내가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이런 거를 고민하는데. 앞서 발표해주신 부장님, 주 4일제를 도입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그래서 직원의 워라밸을 보장해주고 싶다라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과정인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2019년부터 지금 한 5년에 걸쳐서 주 4일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2019년도에는 월 1회 주 4일 근무를 했습니다. 금요일 날 쉬는 걸로. 그리고 2020년부터는 전 직원 월 2회 격주 휴무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현장직인데 저희 회사 제조 시공 뭐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비중이 사무직 30 현장직 70입니다. 그래서 생산하는 직원들 또는 현장에 나가서 설치 시공하는 직원들 또 고객 지원팀 같은 경우는 사후 관리 AS를 다니는 직원들. 근데 2021년부터 저희가 이제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사무직이겠죠. 재택근무도 가능한 부서도 있을 것이고 디자인 부서라든지 뭐 있겠지만 그런 부서를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가장 저희 회사에서 제일 시행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부서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직을 먼저 시행한다든지 아니면 뭐 재택근무가 가능한 뭐 IT 업종에서 먼저 시행을 하게 되면 양극화가 더 심해지겠죠. 그다음에 이걸 했다가 나중에 실패했다. 그럼 이게 그럼 또 사무직만 하게 되고 현장직은 못 하게 되고 점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할수록 양극화가 심해질 것 같아서 어차피 저희가 최초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직 제일 어려운 거부터 먼저 도전을 해서 이게 가능하면 전 직원으로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70%에 달하는 현장직부터 주 4일 전체 주 4일을 했고요. 2022년부터는 이제 전 직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일이 많은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11월, 1월, 2월 이렇게 3개월인데요. 지금 현재는 2024년도에는 이 3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개월을 8개월을 주 4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날 이제 휴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향후에는 지금 그 3개월도 이제 1년 내내 주 4일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도입을 한 이후에 지금 뭐 왼쪽에 보이시는 화면이 자플래닛이라는 이제 그 앱인데요. 이제 뭐 취업 준비생들 많이 보고 또 전국에 계신 경영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막 자기 회사를 평가하고 경영자에게 뭘 바란다 하고 막 평점 몇 점 이상은 면접도 보러 가지 말아라 막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플래닛에 이런 주사일에 관련된 내용 또 이런 복지에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이제 좀 그나마 평점도 좀 높고 좀 이제 다니고 싶은 회사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주사일 근무 시행을 2년 정도 한 다음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이제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했었었는데 이제 뭐 대표적인 거는 주사일제 만족도인데 95%가 만족입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5%가 나쁘다가 아니라 이제 보통이 5%. 네. 그리고 주사일 시행을 위해서 추진 여부를 물어본다면 추천 여부 이제 다른 이제 또 사회 전반적인 곳에 했는데 91% 정도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겠다라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 11월 달에 이제 JTBC 그 뉴스에 방영된 내용입니다. 하다가 집에 와서 그냥 잠만 자는 정도. 그 전에 회사 만족도가 50%였다면 지금 거의 한 8, 90% 정도까지 올라가다고. 네. 그리고 다음은 2주 전에 TV조선에서 방영된 9시 뉴스에 나온 내용. 친구들이 막 시내 직장 다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되게 부러워도 하고 그러거든요. 예, 저희 회사 직원들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도입 후에 임직원들의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이제 실사례니까요.
저희가 2019년도부터 이제 점진적인 주사일제를 도입했는데 처음에 시행할 때 전 직원 수가 이제 국내 직원 수가 47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70명으로 49% 정도의 직원 수가 늘어났고요. 퇴사율이 저희가 2019년도에 14%에서 2024년 지금 현재 1%대로 13% 포인트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입사 경쟁률은 한 5배 정도, 20대 1 정도에서 100대 1, 요즘에는 이제 채용 공고 올라가면 한 100대 1 정도의 경쟁률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주사일제 도입을 위한 이제 그 과정, 이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 그 오른쪽에 보시면 채용 횟수가 이제 2배 증가했다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중소기업들이 인력 그 수급의 문제를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2018년도까지는 1년에 2번 채용을 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근데 주사일제를 도입하면서 인력이 많이 필요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1년에 뭐 4-5번씩 거의 2개월에 한 번씩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4-5년의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는 다시 이제 안정권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상반기, 하반기 채용으로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로 그 안에 그 스마트 팩토리 안에서 MES라고 하는 프로그램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사원이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고 실측을 하게 되면 그 데이터가 이 서버 안에서 클라우드 안에서 자동으로 연산이 돼서 그 다음 날 아침에 각 현장의 각 작업자들한테 그날 작업해야 되는 각 사이즈별로 다 개인의 스마트폰에 다 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작업된 것들이 어느 위치에 가 있고 출하가 되고 현장에 고객에 가서 지금 시공이 됐고 이런 추적 관리까지 가능하게 하는 게 이제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그래서 업무 환경이 과거에 이제 수기로 작성을 하고 했던 것들이 전부 다 전산화가 되고 불필요한 이제 그 불량률들, 사람의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불량률들이 50%가 감소가 되고 생산성은 50%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 부하가 이제 감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막 이거 하다 저거 하다 했는데 이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연산들이 그 MES라는 곳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무 부하도 개개인의 업무 부하도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 문화 개선인데요. 주사일제를 하면서 정기적인 회의를 모두 없앴습니다. 좀 당시에는 이게 가능할까 했었는데 정기적인 회의를 전부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제 단순하게 저희가 보통 일반인들은 카카오톡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라인을 잘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제 라인이라는 메신저를 선택해서 여기에 보이시는 수많은 방들이 이제 그 TFT 방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업무 영역에 관련자들이 초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라든지 임원이라든지 이제 그 상황을 궁금하면 회의를 소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방에 들어가서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 관찰자로 있다가 자기의 의견을 게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를 도입을 함으로써 좀 더 능동적으로 액티브하게 움직일 수 있는 조직 환경을 만들었고 그러므로 해서 정기적인 회의를 모두 없앨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유연 근무인데요. 이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외근 직원이 한 전 직원의 한 50% 정도가 됩니다. 시공을 나가고 영업을 나가고 고객 전투 수리를 하러 나가고. 근데 그 직원들이 아침 9시에 출근을 해서 뭐 6시에 퇴근하는데 9시에 출근을 해서 고객한테 가고 또 그 차 막히는 시간이죠. 8시 반에 뭐 이동을 하고 또 막 이렇게 퇴근해서 오는 퇴근 시간에 걸려서 이동하고 그 근무 시간이 상당히 이제 그 비효율적으로 막 2-3시간씩 걸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탄력적인 근무 시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자율제를 시행했더니 시공 팀별로 차가 안 막히는 시간, 경기도 화성에서 예를 들면은 뭐 의정부라든지 불광동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 가면은 출근 시간에 막 3시간씩 걸리거든요. 그런 직원들은 7시에 내가 출근을 하겠다. 그래서 가서 차 안 막힌 시간에 가서 시공을 끝나고 오후 1-2시에 퇴근을 합니다. 시공이 끝나고 회사 빨리 가서 퇴근을 하고 그러면은 더 줄인 거에 대해서는 더 근무하라라고 이제 회사에서 요구하지는 않고요. 직원들도 좋고 회사의 생산성도 높이는 그런 방법으로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센티브와 성과급인데요. 성과급은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설립 첫 해부터
매년 지금까지 이제 매년 영업이익의 5%를 전 직원들에게 n분의 1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는 과거에 교육으로 수없이 보통 이제 시공팀 뭐 몇 명당 자동문을 한 대를 설치한다. 그런데 이거를 생산성을 높이면 하루에 한 대를 설치하는데 생산성을 높이면 추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 해서 그거를 지금 2년째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생산성이 한 1.4배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회사도 득이 되는 방향으로 생산성이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매출은 저희가 도입할 때 당시 2021년도니까 이제 격주 휴무를 할 때부터죠. 격주 휴무를 할 때 이제 112억이었는데 지금 올해는 170억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해 연 10에서 25%씩 매출이 상승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주사일제를 도입을 해서 이런 결과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아니겠죠. 근데 주사일제를 하면서 요구되는 거를 저희가 그만큼 직원들과 함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겠다라는 그런 노력의 결과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력 안정성이 증대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사일제만 한 게 아니라 뭐 임금 삭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2017년까지는 다른 여타 중소기업들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신입사원 초봉 기준입니다. 입사 첫 해에 받는 연봉을 3천만 원을 지급을 했었었는데 2018년도 주사일제를 이게 이제 월 1회에서 2회 이렇게 도입할 시기에는 초봉을 4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4년 1월 달부터는 초봉을 5천만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근로자 수는 49% 상승이 됐고 퇴사율은 14%에서 1%로 낮아졌고요. 입사 경쟁률은 5배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인데요. 지금 아까 MES라든지 또 인력 지금 이런 증대 또 복지 정책 강화 이런 거를 통해서 또 회의를 없애고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고 그래서 생산성은 향상이 됐고 결과적으로 그다음에 워라밸 직원들이 느끼는 워라밸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러한 소규모 조직 그 SNS를 통한 그 TF팀의 그 활성화로 인해서 소통의 활성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그 기업의 변화로 채용의 변화가 이루어져서 저희 회사의 평균 연령대가 30대 초중반입니다. 보통 저희 회사 와보신 분들이 깜짝 놀라요. 언론사분들 이렇게 취재 오셔갖고 깜짝 놀라는 게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왔는데 저는 무슨 한국인 관리자 나이 드신 40, 50대 관리자분들 계시고 몇 분 계시고 외국인 노동자들로 이렇게 있을 줄 알았다. 그랬는데 저희 회사 와보니까 전 직원 대부분이 20, 30대로 사회초년생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젊은 기업,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의존하지 않고 그 젊은 직원들을 채용해서 발전하는 기업으로 어떤 기업의 성격이 이제 변화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주 4일제만 추진해서 이러한 결과 변화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4일제뿐만 아니라 이제 항상 고민을 합니다. 직원들의 의견.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영을 하면서 그 자플래닛이라는 그 앱을 수시로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 직원들이 남긴 현직자나 퇴사자들이 남긴 글을 보고 내가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이런 거를 고민하는데 제가 그걸 보고 있다라는 거를 직원들이 아니까 지금 다니고 있는 직원들도 거기다 이제 글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는 출장을 갔는데 숙박비가 이렇게 지금 물가가 좀 이렇게 안 맞는 것 같다 해서 그것도 인상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그 여기 어때라는 플랫폼으로 기업 이제 제휴를 맺어서 법인으로 이제 계약을 맺어서 직원들이 자기 사비로 하지 않고 이제 그 플랫폼 내에서 이제 법인 계약으로서 집을 방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도입을 하고 식사비도 이제 좀 시대에 좀 안 맞는다 막 해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한 끼에 10,000원인가 이렇게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끼 식사비도 10,000원씩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그 직원들의 소통 창구를 딴 데서 찾는 게 아니라 그런 지금 이미 나와 있는 그런 그 기업 평가 앱을 통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MZ 세대들은 무슨 과거에 저희 회사도 그랬습니다.
장기 근속자에게 유리한 복지 정책, 뭐 7년 다니면 뭐 해주고, 뭐 10년 다니면 뭐 해주고, 뭐 이런 것들, 과장이 되면 뭐 해주고, 부장이 되면 뭐 어떤 혜택이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걸 다 없애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MZ 세대들은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혜택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모든 복지를 없애고 전 직원이 받을 수 있는 신입사원, 올해 이번 달에 입사한 신입사원도 모든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것들로 전부 바꿨습니다. 그래서 리프레시 휴가는 2년마다 17일씩 주고 있습니다. 매 돌아오는 2년마다 자기가 올해 입사했으면 2년 후부터 1년에 자기가 정하는 날짜에 17일씩 휴가를 갑니다. 그랬더니 직원들이 리프레시 휴가 때 이제 먼 나라들을 가더라고요. 뉴질랜드, 호주, 미국, 뭐 스페인, 뭐 스위스, 뭐 이런 곳을 이제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가족들하고. 그리고 연간 그 전에는 무슨 뭐 자기 개발비 뭐 얼마 뭐 이렇게 따로따로 했더니 너무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복지 카드를 연봉과 급여와는 별개로 복지 카드를 이렇게 직원들에게 지급을 해주고 매월 1일 날 20만 원씩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기 복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과거에는 이제 나이가 뭐 40세 이상부 직원에게만 부부 동반 건강 검진을 회사에서 종합 검진을 해줬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 직원 신입사원부터 20대 직원들도 1년에 한 번씩 종합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지난달에 저희 지금 38살 직원인데 회사에서 이제 그 종합 검진을 시켜줬어요. 그랬는데 위내시경 검사 결과에서 암이 발견됐다라는 거죠. 근데 8개월 전에 또 그 위내시경 검사했을 때는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했더니 지금 지난주에 수술 받았습니다. 이제 내시경으로 지금 이제 발생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냥 내시경으로 이거를 제거를 해서 수술은 성공적으로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게 지금 벌써 두 번째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지들도 상당히 지금 잘 그걸 몰랐다면은 나중에 3기가 되고 4기가 되고 그러면 한 사람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는데 좋은 복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제주도 이게 이제 제주도 별장인데 사실은 주사일제 다음으로 인기가 많은 복지가 이겁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다가 저희가 별장을 하나를 지어놓고 거기에 저게 이제 60평짜리 그 별장입니다. 그리고 차를 11인승 스타렉스를 한 대 갖다 놨는데 이제 누구나 횟수에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다. 그랬더니 이제 리프레시 휴가라든지 주사일 근무하니까 그냥 어느 때나 2박 3일을 갔다 올 수 있는 거죠. 목요일 저녁 때 출발하면 뭐 3박 4일도 갔다 올 수 있고. 그래서 직원들 지금 그 스케줄 표가 있는데 1년 내내 꽉 차 있습니다. 직원들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렌트카 빌릴 필요 없고 숙소 예약할 필요 없고. 이 결론적으로는 이제 오랫동안 이 주사일이라고 하는 게 단기적으로 어떤 마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제가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다음에 경영자의 의지뿐만 아니라 공동된 목표를 정해놓고 이거를 성공시키기 위해선 전 직원이 같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생산성 향상을 해야 되고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되고 이 스마트 팩토리 도입을 거의 한 4년에 걸쳐서 완성을 했거든요. 이거를 꼭 성공을 해야만 한다라는 어떤 목표 의식이 같이 있고 추진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여기 계신 내빈분들께 말해주고 싶은 가장 강력한 메시지 이제 이게 마지막인데요. 이게 뭐냐면 보통 주사일이라고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루를 더 쉰다 일주일에. 내가 토요일을 쉬는 거에서 하루를 더 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워크라이프 밸런스 체감은 어떤 거냐면 이틀을 일하고 5일을 근무하면은 내가 쉰 날에 2.5배를 일해야지만 다시 이틀을 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주 4일 근무를 하게 되면 내가 3일을 쉬고 내가 쉰 날에 1.3배만 일을 하면 다시 또 3일을 쉴 수 있다는 거죠. 2배에 가까운 워라밸 그 밸런스의 차이가 생긴다라는 거죠. 이 하루의 차이가 엄청나다라는 것을 지금 몇 년 동안 제가 저희 직원들과 이렇게 시행하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